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캄보디아 해외 취업 사기, 그리고 이게 납치와 감금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실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2025년 1월부터 8월, 이 8개월 동안 한국 공관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무려 330건. 이게 2021년에는 딱 4건이었거든요. 사건에서 330건이면 와, 이건 뭐 폭발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일이 특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자료들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죠. 왜 하필 캄보디아인가?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방치된 공장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공장들이요. 네, 이게 범죄 조직들한테는 뭐랄까 아주 저렴하면서도 넓은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둬놓기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 셈이 된 거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버려진 공장이 범죄 소굴이 된다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트에도 적혀 있었지만 캄보디아의 치안 문제예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고 공권력 영향력이 좀 약하다는 거. 외교부 당국자 인터뷰 자료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국제공조도 잘 안 돼서 인터폴에 협조 요청을 보내도 회신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30%요? 거의 뭐 수사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여긴 좀 안전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환경인 거죠. 거기다가 비자 발급도 비교적 쉽고 또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같은 거요.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허브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럼 이 조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가요? 피해 사례 자료 보니까 주로 텔레그램 같은 SNS를 이용한다던데. 네,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을 노리는 거죠. 근데 제시하는 조건들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월급 엄청 많이 준다고 하고 비행기표에 숙식까지 다 제공한다. 맞아요. 업무 내용에 비해서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죠. 네, 사실 혹할만도 하겠더라고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건데요. 특히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아주 능통한 심지어 한국인 조직원이 직접 접근을 해요. 한국인이 직접이요? 그러면 경계심이 확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그 자료에도 밑줄 쳐 두셨던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어쩌면 범죄일 수도 있겠다. 이걸 알면서도 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요? 왜죠? 그 단기간의 큰 돈이라는 유혹 때문이죠. 절박한 상황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달콤한 제안 뒤에 그런 함정이 있을 줄은. 자료 보니까 현실은 완전 다르던데요. 네, 달콤한 지옥이라는 표현을 딱 맞아요. 일단 현지에 도착하면 거의 대부분 여권이랑 휴대폰부터 빼앗긴다고 해요. 휴대폰까지요? 그럼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와의 연결을 그냥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죠. 세상에. 그리고 이들이 일하게 되는 곳도 무슨 사무실 이런 게 아니고요. 높은 철조망 쳐져 있고 무장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거의 요새 같은 감금시설이에요. 요새요? 그냥 감옥이네요. 네, 거기서 이제 할당된 사기 목표를 채워야 하는데 만약 못 채우면 그때부터는 구타, 고문 이런 게 가해지는 거죠. 피해자 증언 자료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건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캄보디아 당국의 대응 방식이에요. 이것도 자료에 있었죠. 그 직접 신고 원칙이요? 네, 피해자가 직접 와서 신고를 해야만 자기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도 빼앗긴 상태에서 어떻게 직접 신고를 하겠어요? 말이 안 되네요. 탈출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설령 어떻게든 연락이 닿는다 해도 영어로 자기 위치랑 상황을 막 설명해야 하는데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구조를 요청하는 문턱 자체가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25년 8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330건까지 폭증하고 또 2024년 한 해만 해도 관련 범죄로 국내 송환된 사람이 48명이나 되고 정말 피해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총력 대응에 나선 건데요. 그 정부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대통령실 지시도 있었고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요. 네, 어떤 대책들이 나왔죠? 일단 현지 경찰하고 공조를 강화하려고 코리안 데스크,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 내에 한국 관련 사건 전담 창구를 만들려고 추진 중이고요. 아, 코리안 데스크요? 그건 좀 실효성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피해자 신고 절차도 좀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채용 사이트 같은 곳에 올라오는 허위 구인 광고 필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걸 듣고 계신 당신, 개인 차원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죠.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시한다. 이건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출국 전에 취업 비자랑 정식 근로계약서, 이거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인감증명서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건 뭐 거의 100% 사기 신호로 봐야 해요. 바로 거절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과연 쉽고 빠른 성공, 노력 없는 대가라는 게 존재할까 하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피해자가 되는 건 물론이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돼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처벌받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중적인 위험성. 네, 맞아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당신에게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